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과학 수업 문예TV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5단원을 어려워해서 우리 유전 단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쉬운데 여러분들이 약간 용어도 어렵고 뭐 형질 이런 것들도 어렵고 유전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과 함께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실 유전이라는 거는 기억해야 될 거는 엄마 거와 아빠 내 걸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배웠냐면 생식세포, 체세포와 생식세포의 그 분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생식세포는 체세포의 염색태술에 반이 들어와. 그러니까 체세포는 엄마, 아빠 거 두 개 다 같이 있었지만 생식세포 분열, 생식세포는 엄마 것만 있거나 아빠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것만 있거나 아빠 것만 있는 게 두 개가 만나서 우리가 수정을 해서 수정란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 수정란이 다시 체세포 분열을 하면서 개체가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이 개체의 체세포에는 다시 엄마 거와 아빠 거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체세포 같은 경우는 체세포에 있는 염색체는 엄마 거, 아빠 거 같이 있어요. 그리고 체세포가 분열돼도 엄마 거, 아빠 거 이렇게 함께 따라가는데 생식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엄마 거와 아빠 거가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으로 들어가게 되고 밑에 자손에게 유전이 될 때는 엄마 것만 들어가거나 아빠 것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분은 아빠를 닮았고 어느 부분은 엄마를 닮은 게 어떤 거는 엄마 유전자만 있고 어떤 거는 아빠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닮은 게 좀 달라진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래서 이런 유전을 어떻게 해서 설명할 수 있느냐? 왜 나는 이렇게 유전이 됐는가를 설명하는 게 멘델의 유전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순종끼리 결합을 했을 때는 우성과 열성 형질이 있더라. 그리고 분리의 법칙, 두 번째 분리의 법칙이었죠. 이게 유전될 때 이제 생식세포 쪽으로 가면은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들어가는구나. 유전되는 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들어가는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 독립의 법칙. 내가 뭐 귀나 코 이런 것들이 유전될 때 서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그러니까 독립해서 유전이 되는구나. 서로 상가하지를 않는구나를 우리가 배운 거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개괄을 하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더 제대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체세포 분열은 체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 거, 아빠 거가 이제 함께 있는 거예요. 엄마 거, 아빠 거가 함께 있는데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거에 예를 들면 우리가 형질은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모양이나 뭐 예를 들면 모양이나 뭐 색깔 이런 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귀 모양으로 갈게. 귀 모양, 사람의 귀 모양 형질을 봤을 때 엄마 거, 그러니까 나는 귀 모양 형질이 엄마 거일 수도 있고 아빠 거일 수도 있고 어쨌든 두 개가 나에게로 형질이 들어왔어요. 귀 모양 형질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생식세포 안에는 나를 만들 때 생식세포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수정란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생식세포에 엄마 거가 있었을 거고 또 아빠 거가 이렇게 있었을 거고 그래서 두 개가 결합해서 수정란이 형성이 되고 난하를 통해서 발생이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나라는 개체가 생성이 되죠. 근데 이 귀 모양 형질에는 그러면 나는 엄마 거를 하나 받았을 거고 아빠 거를 하나 받았을 거예요. 근데 엄마 거 귀 모양 형질이 좀 더 우성이었네. 아빠 건 열성이었어요. 그러면 형질은 둘 중에 뭐가 나타난다? 우성인 게 나타난다. 그래서 엄마 거가 만약에 부착형이 우성이었다고 지금 가정을 해볼게요. 부착형이 우성이란 얘기는 아니고 부착형이 우성이었으면 나는
내 기 모양은 부착형이 나오겠구나. 이게 이제 우열의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다시 유전이 될 때는 분리가 돼서 이렇게 또 유전이 되겠구나. 나와 따로 이제 배우자가 또 만나게 되면 나는 이제 이 엄마 거로 유전을 이 자식에게 시킬 수도 있고, 아빠 걸로도 자식에게 유전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배우자도 배우자의 엄마 걸로 유전을 시킬 수도 있고, 아빠 걸로도 유전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식세포 만들 때 따로따로 들어간다? 이게 분리의 법칙이구나. 그 다음에 부착형인 D 모양뿐만이 아니라 쌍꺼풀이나 그 다음에 뭐 혀, 말기 등의 다양한 게 또 유전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이렇게 각각 유전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독립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멘델은 찾아낸 거죠. 자, 그래서 봅시다. 여러분들이 형질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생물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형질이라고 한다. 모양이나 뭐 색깔이나 다양하게,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질은 뭐 귀 모양도 있고 눈 모양도 있고 뭐 눈썹 모양, 뭐 그다음에 손톱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방법으로 멘델이 유전 현상을 연구했냐? 순종이 개체를 얻었고 순종이 개체끼리 결합을 했더니 하나의 형질만 나오더라. 그 형질을 우리는 우성 형질이라고 하고, 그 우성 형질이 있으면 열성 형질은 나오지 않는가? 그래서 자가수분을 시켰더니 열성과 우성과 열성의 비율이 3대1로 나오더라. 왜 그럴까? 유전자라는 게 있구나. 그 다음에 서로 따로따로 분리가 돼서 들어가기 때문이구나. 그 다음 분리가 돼서 들어가서 자가수분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구나. 그리고 또 각 생식세포로 나누어져 들어간 다음에 생식세포가 또 수정될 때 다시 쌍을 이루는구나. 그리고 모양과 색깔은 서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유전이 되기 때문에 각각 분리의 법칙을 따른다. 해서 독립의 법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잘 보세요. 자, 여기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확대를 시키면 자, 둥글고 노란색인 순종이 있어요. 주름지고 초록색인 또 순종이 있죠. 그러면 둥글고 노란색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게 하나의 형질이고 이것도 하나의 형질입니다. 얘도 하나의 형질이고 얘도 하나의 형질이에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얘는 엄마 거 하나랑 아빠 거 하나를 가지고 있었을 거고 얘도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얘도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를 가지고 있고 얘도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형질이 근데 순종이니까 엄마도 우성인 거, 아빠도 우성인 걸 가지고 있었고 여기도 엄마도 우성인 거, 아빠도 우성인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엄마도 열성, 아빠도 열성을 가지고 있었고 얘도 엄마도 열성, 아빠도 열성인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둘을 교배를 시켰어요. 근데 봤더니 지금 분리의 법칙으로 인해서 나에게 유전됐던 게 이제 생식세포로 나누어 들어갈 때는 엄마 거 따로, 아빠 거 따로 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생식세포로 들어갈 때 엄마 거 따로, 아빠 거 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거는 이제 모양에 대한 형질만 나왔는데 색깔에 대한 것도 같이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것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얘 생식세포의 종류는 하나구나를 알 수가 있죠. 같이 가져가야 되니까. 그리고 따로따로 떨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생식세포 종류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모양의 성질에 관한 거 따로따로, 색에 관한 것도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들어가야 되지만 모양과 색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생식세포 종류는 이렇게 하나가 나와요. 이거 두 개가 만난 거니까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 그 다음에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인 또 다른 자손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자손이 지금 태어났는데 그러면 얘도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를 가져갔으니까 이 모양에 관련된 거 형질 또 따로따로 그 다음에 색깔에 관련된 형질 또 따로따로 만나야 돼요. 근데 모양과 색깔은 같이 가야 된다 했잖아요. 서로 계속해서 같이 따라가서 유전이 돼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맨날 하던 대로 가볼게. 그래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모양 그 다음에 색깔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날 수도 있죠. 이렇게 따로따로. 근데 모양과 색깔이 같이 가야 된다면 이렇게 하나 아니면 이렇게 둘 아니면 이렇게 셋 이렇게 넷. 그래서 총 생식세포가 4종류가 나와요. 이렇게 4종류. 근데 얘를 자가수분을 시켰으면 얘도 4종류의 생식세포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4종류, 여기 4종류. 그래서 우리가 총 여기 보이는 16종류의 이 표현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6종류의 표현형을 봤더니 둥근 모양 대 주름진 모양 이렇게 나오고 완두씨에 대한 표현형의 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배운 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람의 형질은 그러면 어떻게 연구하는가? 해서 봤더니 가계도 조사, 뭐 쌍둥이 연구, 그 다음에 뭐 DNA 분석 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가계도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도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면 첫 번째 우성과 열성 형질을 찾아야 되는데 그 전에 뭘 찾아야 되냐면 첫 번째 부모와 자식이 다른 형질을 띠고 있는 걸 찾습니다. 그래서 왜냐? 부모와 자식이 다르다면 부모는 우성, 자식은 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다른 거 여기에서 보니까 부모와 자식이 다르지. 그러면 부모는 우성, 자식은 열성.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엄마에서 하나, 아빠에서 하나 왔다고 우리는 알죠. 분리의 법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엄마에게서 하나 열성인자, 아빠에게서도 열성인자가 나왔을 거고 그러면 엄마에게서도 열성인자, 아빠에게서도 열성인자가 있어야 되고 근데 우성을 띄웠다는 건 얘가 이런 식으로 띄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개가 없는 게 열성, 있는 게 우성이고 되셨죠? 근데 엄마 아빠 둘 다 잡종이기 때문에 잡종이라는 거는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우성과 열성인자가 함께 있다. 그래서 열성이 나왔고 이거 하나하나는 엄마에게서 오고 하나하나는 아빠에게서 왔겠구나. 되셨죠? 그 다음에 엄마 아빠 둘 다 우성을 보이기 때문에 우성인자가 함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볼까요? 그러면 엄마랑 아빠랑 간지러워서 엄마와 내가 다른 거 엄마 아빠와 내가 형질이 다른 걸 찾으면 여기서 찾을 수 있지? 그러면 분리형인 건 우성, 부착형인 게 열성이 되겠네요. 화면이 깜빡깜빡거려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왜? 엄마 아빠와 내가 다르면 엄마 아빠가 우성, 내가 열성이니까. 그래서 내가 열성인 인자가 나왔으면 엄마 것도 열성인자 하나 있고 아빠 것도 열성인자가 하나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지금 우성으로 떼고 있기 때문에 우성인자도 같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계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풀어봤듯이 이렇게 열성인자, 우성인자가
뚜렷하지 않을 때,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을 때 이렇게 중간적으로도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A, B형인 거 알죠? A형 이거 만났을 때 A, B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왜? 열성인자와 우성인자가 서로 대립관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A, B형이라는 게 있구나. 근데 여기에서는 O형이 열성인자, A형이 우성인자, B도 B형이 우성인자, O형이 열성인자라고 가정을 하면 AB형이 아니라 AO가 나왔을 때는 A형, 그 다음에 BO가 나왔을 때는 B형, 그리고 OO 열성인자만 있기 때문에 O형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뭐를 아는 게 좋냐면 1번 생식세포 표현형과 유전형을 한번 잘 해봐라. 그 다음에 생식세포 종류 찾자. 이거인 경우에 C의 모양이 뭐 둥글고 이런 때에 생식세포 종류를 찾아서 생식세포 종류 찾아서 생식세포끼리 연결해보자. 그 다음에 가계도가 나왔을 때는 엄마 아빠 함께 가야 돼요. 엄마 아빠와 자손이 서로 다른 형질을 찾자. 그래서 자식이 열성, 부모가 우성. 근데 자식이 열성인자가 있다는 거는 부모에게서 하나씩 받았기 때문에 엄마, 아빠 모두 열성인자를 갖고 있다. 갖고 있고 플러스 우성을 띄웠기 때문에 우성인자도 같이 갖고 있다. 갖고 있다. 따라서 부모는 답종이다. 이 경우에를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괜찮죠? 여기까지 복습을 해보았는데 이렇게 해줘도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러면 선생님한테 그 문제를 만약에 풀었는데 잘 모르겠다?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추석 끝나고 조금 이제 쉬는 시간, 머리 예열 시간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7단원, 우리 시험범위죠? 우리 시험범위 7단원에서 2단원까지, 7-2단원까지 나갈 거예요. 7-2단원까지 한번 훑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